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그 웨이트 프로용 촬영 중에 MBTI별 성향 이렇게 타로랑 엮어서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사주천공으로 이제 이적을 하고 그러고 난 뒤로는 유튜브를 상당히 오랫동안 부재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잡고 취업이나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올해 기준과 내년 기준이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올해 기준, 올해까지 작년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엄격한 기준에서 투톱이 홈카페와 사주천공입니다.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주천공이 압도적으로 볼륨이 컸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파이가 컸는데 지금은 홈카페가 맘먹죠. 이제 어깨 톱까지 자리를 잡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이 업계에서 주름 잡는 건 유일하게 사주천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홈카페의 어떤 약진이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힘도 무시할 수 없고 홈카페가 제대로 히트를 했고 투톱으로 메이저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역시 몇 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회사지만 지금은 대단한 회사 사주나루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운세세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타로 살롱이라는 어떤 같은 플랫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유일하게 운세세븐만 18년도 걸 올려놨는데 지금은 훨씬 좀 많다고 봐야죠, 선생님. 그래서 운세세븐 출신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사주천공으로 대부분 톱 선생님들이 많이 이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운세세븐의 페이 체계가 좀 약해요. 거의 이제 사주천공이 가장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홈카페와 사주나루 1000명이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운세세븐이 약합니다, 페이 체계가. 그래서 운세세븐 선생님들이 사주천공으로 많이 최근 들어 이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운세세븐 선생님들을 유일하게 잘 모르는데 멀찍이서만 봐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속 시원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세세븐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실은 뼈 아플 수밖에 없고 사주천공이 요즘에 운세세븐 선생님들 많이 오셔서 좀 새로운 분위기로 가고 있죠, 선생님.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하는 사람이고요. 유일하게 그리고 선생님 운세세븐 선생님들이 홈카페나 사주나루로 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좀 왜 그렇냐고 여쭤보시면 운세세븐 선생님들이 대체로 아가씨들보다는 죄송해요, 이런 말 좀 실례인가 죄송합니다. 그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20대 약간 뭐 MZ 세대 느낌보다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연륜이 있고 상담 경력 짬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주천공에 점잖고 안정적이고 그런 어떤 정통성 가진 가장 실력 있는 사이트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또 페이 체계가 약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사주천공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아이들이 자녀분들 있으신 의미에서는 운세세븐 선생님들이 경쟁보다는 좀 내가 할 만큼 하고 좀 흔히 말하는 우리 사주천공에서 늘 말씀하시는 시간 부자죠. 그 의미에서 멘토뱅크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할 만한 곳이 이제 올해까지는 메이저가 홈카페 사주천공, 그 다음에 준 메이저, 그 다음에 운톡닷컴까지 마이너 7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신비의 거울이라든지 또 신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주 빌딩 뭐 운세 땡땡 사이트들 뭐 여러 가지 사주 사이트들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좀 동향이 바뀔 겁니다. 올해 내년부터는 홈카페 사주천공 사주 나루 그다음에 1000명까지가 거의 사실상 내년 이후로는 메이저로 자리 잡는다고 봐야 돼요. 운세세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성장을 해도 각자가 바쁜 입장인데 인기 선생님들을 타 플랫폼으로 유출시킨다는 거는 절대 지금 그 플랫폼 동향에서 좋은 일이 아니죠. 주목해야 될 곳이 바로 1000명입니다, 선생님. 작년까지는 1000명이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인 플랫폼은 아니에요. 위협될 만한 어떤 잠재력을 갖춘 곳이지 현재 매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내년부터는 1000명의 위세가 달라질 겁니다. 1000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름쯤이죠. 110명, 120명 정도 상담 선생님들이 일시에 블라인드 되는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떤 사실은 그 120명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모으고 어떤 예를 들면 공론화 한다든지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켜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00명에서 그렇게 120명 블라인드 된 선생님들 대부분이 홈카페 사주천공 사준하루 운세7 그리고 당타 그리고 운톡닷컴까지 모두 흩어져서 대부분이 잘 활동하고 계세요. 뭐 플랫폼이 1000명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잘 열심히 하고 계시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플랫폼의 규정이라 하고 플랫폼의 어떤 운영 방침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뭐 상담사나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원들은 따라야 되는 거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계약 사항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일방적으로 생긴 규정이었고, 그 규정이라는 건 그 미래 적중률 50%예요. 따라야 되는 게 맞죠. 플랫폼이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다만 그 1000명이 그 많은 상담 선생님들을 내보내는 어떤 절차나 과정상에 있어 심각하게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홈카페 사주천공에서 있어봤고 다른 사이트들도 알고 있지만 1000명처럼 이렇게 대처한 사이트는 1000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그 많은 분들을 내보낼 때는 최대한의 예의를 더 갖춰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내보낼 때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자 선생님들 대부분 저보다 훨씬 10살, 20살 이상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그치만 선생님들도 제게 깍듯하시고 저 역시도 한없이 고개 숙이는 이유 중에 또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이 가장이세요. 플랫폼에 이제 소속되셔서 생계를 이어가시죠. 그러면요, 선생님,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한 가정이 달려있고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또 적어도 한 번 그리고 3번까지 기회를 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 지켰어야 될가 아니고 분명히 활동을 하던 중간에 갑자기 생긴 규정이었고, 그러면 그 규정에 적응하고 따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부득이 조직을 어떻게 보면 축소시키고 컴팩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만약에 블라인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닥쳤다면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못 미쳐서 기준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납득하고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돼요, 선생님. 그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상담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사회의 당연한 약속이자 어떤 암묵적 도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좀 컴플레인을 1000명에 하셨는데 1000명 측에서 차단하신 것으로 알아요. 사실은 화장실에만 가도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붙여두잖아요.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서로 처음에 웃고 인사하는 건 선생님 가장 쉬워요. 선생님과 제가 처음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 웃는 거, 한번 악수하는 거 안 어렵죠. 근데 산전수전 공중전 같이 겪고 갈 때 그동안 고마웠다, 악수하고 웃고 떠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품격 있는 회사라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의 어떤 빠르고 혁신, 혈기왕성함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라는 가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그리고 좀 1000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좀 상담 선생님들에 대해서 편의사항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예를 들면 공지사항 쓸 수가 없었다든지 휴가 제도도 처음에는 없었고, 또 선생님들이 어떤 따로 담당자를 배정받기보다는 고객센터 통해 같이 문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천기누설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상담사 선생님들께 힘들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1000명 구조상 다른 타 사이트보다 그 상담을 마치고 계속 추가 질문, 꼬리 질문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1000명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좀 안내와 공지를 통해 그
상담 시간 내에 끝내라 하기보다는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이제 선생님의 연륜으로 해결하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최소 역할에 충실하고 우리 고객에게 최선의 배려를 다할 뿐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어떤 고객 중심적 지향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에 반해 공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0명을 움직이는 게 1000명인 컴퍼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명의 어떤 핵심 동력 자체가 상담사인 만큼 상담사에 대한 어떤 배려도 좀 많이 부탁드리는 바이고, 다행히 그때 나가신 100여 명 이상 선생님들 사실 모아가지고 뭐 항의하고 공론화 시키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워낙 많이 알고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안 되면 찾아가서 꿇어서라도 해야죠, 이게 문제라면. 그런데 이제 지켜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각 사이트 흩어지셔서 이제 잘 하고 계시고 좀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미 이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1000명 측에서도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어디 가셔서든 더 이 기회로 어떻게 보면 더 나를 좀 개선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더 잘 되시는 모습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명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이슈가 크고 작다고 말할 새도 없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1000명에서 AI 기반한 어떤 사다리, 어떤 중간 다리형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이슈가 크다 작다 말할 것도 사실 못 되는 게, 1000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2년도까지는 사실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쿠팡이 처음에 전국에 물류센터 깔듯이 초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 올해 매출 성장 속도를 보니 야 정말 선생님 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메이저 사이트들이 좀 앞으로 몇 년 전, 한 5년 전에 홈카페가 사주천공을 이렇게 쉽게 같은 사이즈, 볼륨이 되고 또 넘어설 거라고 예상치 못했듯이, 지금의 1000명이 작지만 앞으로는 홈카페와 사주천공, 사주나루를 가뿐하게 넘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1000명 같은 경우 좀 그러한 무서운 성장세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다만 어떤 일부 한계도 뚜렷하다. 왜냐면 홈카페와 사주천공, 사주나루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근 5년 내에 사주나루랑 홈카페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서, 또 사주천공 역시 규모는 볼륨 자체는 커졌는데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다가 지금 어쨌든 같은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몇 년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있었듯이 좀 플랫폼들이 긴장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의 사주나루 1000명, 특히 지금까지의 사주나루보다는 앞으로의 1000명이 조금 더 무서울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홈카페가 해외 진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점점 온라인 전화 상담 시장의 구조에서 이렇게 이쯤에 걸려 있다는 것을 파악하신 대표님 어떤 해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 국내 전화 상담 시장은 사실 지금 물론 앞으로도 그 매출이나 규모 자체는 꾸준히 커지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선생님. 이거는 플랫폼들이 좀 더 기대해보고, 물론 조금 더 작은 플랫폼들은 기대를 더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출은 오른다 하더라도 어떤 가시적인 결론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수면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화 상담 시장 안에서 치킨 케이크처럼 물고 뜯고 싸우는 거를 넘어서, 물론 전화상담 플랫폼 자체를 꾸준히 개선하고 개혁하고 갖춰야 되겠지만, 좀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이고, 1000명의 어떤 정체성이나 존재도 그래요. 지금까지 천천히 성장해왔던, 또 어떻게 보면 전화 업계나 상담 업계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유튜브의 제너럴 리딩과 타로 붐이 일었던 게 3개사에 좀 특별했던,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었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과 성장 요인과 어떤 외부와 흐름이 맞닿은 운을 탄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좀 성장했던 걸로 보이고, 다만 그 1000명이 역시 계속 성장을 이끌어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 성장세가 어느 정도 몇 년 내에 좀 둔해질 건지 계속 가파르게 성장할 건지가 지금의 3개사와 1000명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히 하자면, 이제 홈카페 같은 경우는 일본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연이어 뭐 다른 외국 진출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빠르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든지 성장 속도라는 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를 했으니까요, 이 시점에. 그래서 잘 발맞춰 나가도록 지켜봐야죠. 제가 봤을 때
홈카페 같은 경우는 온 오프라인을 다 잡고 해외까지 진출을 계속 확장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1000명과 더불어서 가장 좀 무서운 회사입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MZ세대는 잘 모를 수 있고요. 조금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하여튼 뭐 야후, 엠파스, 그 다음에 다음이 많이 활용됐어요. 선생님 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네이버가 1등 사이트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근데 네이버가 약진했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선생님? 네이버 지식인을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연두색을 집중적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네이버가 거의 반전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어요. 그게 지금의 홈카페가 취하고 있는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홈카페 하면은 누구나 떠올리는 게 보라색이죠. 어디서나 보라색이고. 이게 네이버 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연두색을 뚜렷하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보라색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구형 홈카페처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네이버하고 연두색 이런 브랜딩화가 되었고 지금 홈카페의 보라색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 확장을 하니까요. 저 홈카페 홍보대사 아닙니다. 저는 천궁 소속이고 이제 사주천궁 얘기를 하자면요. 사주천궁의 내담자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가 와서 겪어보니 극히 적어요. 왜냐면 사주천궁 상담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뭐 홈카페나 사주나루 스타일과 상당히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인데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 사주천궁의 주류로 자리 잡은 선생님들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안정화된 상담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에 내담자가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면 홈카페나 사주나루식 어떤 인간미 있는 상담 스타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일의 다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주천궁의 상담 스타일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주나루식 어떤 요즘 MZ세대식 상담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사주천궁 가면 조금 또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다. 이거는 상담 선생님들마다 제가 지금 전체 제자 선생님들이나 내담자분들께 파악한 결과 좀 그러한 성향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플랫폼도 어디도 알기 어려워요. 제가 뭐 강사기 때문에 워낙에 이런 것에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르고 사주천궁의 어떤 주류 내담자들이 갑자기 사주천궁에서 홈카페나 사주나루로 유출될 가능성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사주천궁은 사주천궁만의 자리를 항상 유지할 거고 그 자리라는 거는 어떤 플랫폼보다도 선생님이 점잖고요. 단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요. 사주천궁 선생님들의 그 상담 실력을 우리 업계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단언컨대 없다. 가장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선생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지만 사주천궁 찐상담사 선생님들의 상담 실력은 좀 넘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짜여져서 어떻게 오래 하신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내담자가 패턴화되어 있고 그 패턴을 대체로 선생님들이 빠르게 파악하신 뒤에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있는 듯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 스타일이나 상담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얘기하기는 좀 버겁고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할 말이 많으니까요. 이제 플랫폼 동향이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하자면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나요? 이제 사주나루 빼고 다른 회사들은 전화 면접을 봐요. 근데 이제 내담자가 전화 면접을 보고요. 이제 다른 이렇게 홈카페 사주천궁 운세 세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쌤 개인적으로 4개사 모두. 사주나루는 면접을 안 본다기보다는 저는 사주나루의 어떤 정책이 사주나루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홈카페 사주천궁은 어떤 진입로에 장벽을 세워놓고 면접을 통해 필터를 하는 구조라면 그러니까 운세세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주나루 같은 경우는 기회를 일단 줍니다. 근데 그게 컸어요, 굉장히. 예를 들면 예전에 홈카페나 타사에 이렇게 안 됐는데 사주나루에서 인기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선생님이 되는 두 가지 루트가 경력이 많이 되셨거나 아니면 신규인데도 상담을 많이 받아봤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분이 말씀도 잘하셔서 인기 상담사로 좀 적응 후에 바로 이제 신규 상담사가 인기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력이라고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규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주나루가 그 어떤 중간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제 선택권을 내담자에게 주죠. 그리고 상담사에게도 신규 상담사에게도 적응 기간 한 2, 3개월 그리고 기회를 주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텀을 두고도 정해진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을 때는 여기서는 제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타사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블라인드죠. 그리고 빠르게 오히려 내담자를 겪으면서 상담과 내담자 스타일이 이렇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 빠른 적응을 하는 어떤 그 적응력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면접에서는 긴장하고 이래서 잘 못했다가 오히려 사촌하루에서 기회를 얻고 타사 면접에 떨어졌는데 지금 뭐 인기 상담사인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준하루에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일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됩니다. 홈카페 면접에 떨어졌는데 1000명에서 톱한 경우, 사준하루에서 톱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홈카페 사준하루에서도 이렇게 대표님들도 뭐 윗선에서도 띠용 이게 물음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사주나루 이렇게 면접을 안 보는 게 가끔은 좀 오해예요. 가끔은 어떻게 면접도 안 봐? 공신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면접을 보고 들어온다고 또 반드시 잘 되는 것도 거꾸로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 여부는 어떤 적응 기간을 거치고 향후에 내담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홈카페 사주천금과 이거는 신규 선생님들과 동료 선생님들 모두께 드리는 말씀으로 홈카페 사주천금과 1000명 사주나루의 차이점,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플랫폼 구조상의 지금 차이이기도 하고요. 홈카페 사주천금에서는 초반 한 2, 3개월 내에 인기 상담사 반열이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이지 못했을 때 향후에 뒤늦게 붐이 일거나 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99%그 어떤 치고 올라 99%는 아니고 한 95%. 그 상황을 유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초반 한 2, 3개월 내에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 관건입니다. 이 회사들은. 그런데 가끔 드물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로 치고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봅니다. 이 선생님이 원래는 어느 정도 선이었는데 요즘 들어 유달리 잘 된다는 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뭐 더 있겠지만 1년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아야 10분 이내입니다. 좀 정말 많이 봐야 10분 이내고 특이한 케이스고 대체로는 구조상 초반 2, 3개월 내에 반드시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초반에 신규 때 잘하셔야 돼요. 근데 사주나루 1000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게 뒤늦게 붐이 일거나 뒤늦게 완전 핫한 인기 상담사로 가기도 해요. 이게 지금 어떤 플랫폼이든 제이쌤 포함 이게 성실하지 않고 꾸준히 대기를 하지 않았을 때 좀 계속 인기가 지속 하락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플랫폼이든 마찬가지고요. 다만 뒤늦게 치솟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홈카페 사주천공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이 케이스고요. 예를 들면 사진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신하거나 원래 인기인데 안 들어오다가 들어와서 뭐 나중에 갑자기 뭐 상당히 많이 하면 올라올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어렵고요. 사주나루는 1000명은 다른 게 자체 커뮤니티가 있어요. 제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자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청기누설처럼요.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어느 선생님이 이런 걸 맞췄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꽤 봅니다, 선생님. 그게 차이예요. 커뮤니티 여부의 차이. 간혹 회사에서 바이럴이나 뭐 입소문을 내는 경우도 마케팅 차원에서 있는데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누가 잘 본다 하더라 하기도 하죠. 요즘 워낙 마케팅과 인터넷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실력이 있는 경우에 통하는 거고 실력이 없는데 이렇게 부풀려만 놓으면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실력이나 어떤 상담력,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기르고 특히 무엇보다도 내담자께 진정성을 다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홈카페도 그렇고 사주나루도 그렇고 이제 내년부터는 필터링을 상당히 강화해요. 선생님 아마 경업이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홈카페 사주나루 해놓고 1000명은 얼굴 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지만요. 선생님 잡기는 어려워요. 회사에서 잡기는 어려운데 선생님들이 좀 각별히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첫 번째 경업금지 기간은 꼭 지켜야 되고요. 이게 법적인 뭐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도의적으로 회사와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예의라고 봐요. 짜증 많이 내시잖아요. 왜 저 사람을 바로 옮기고 그러면 우리는 다 여기서 힘든데 우리도 옮기고 싶은데 경업 금지 때문에 결국에는 못 옮기는 것 아니냐. 그럼 나도 옮겨도 되는 거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어떤 만약에 선생님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분인데 경업 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바로 어떤 법적인 제재와 스트레스가 따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규칙이니까요. 다만 솔직히 선생님이 정말 회사에서 봤을 때 뭐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정말 생계 유지 수준으로 하신다. 그런 것까지 막 선생님 회사에서 출혈하지는 않아요. 인력을.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면 바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부로 쉽게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옮겼을 때 과거처럼 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옮기고 너무 잘 되고 계속 뭐 몇 달간 예약이 꽉 차고 지금은 일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랬던 걸 보고 혹하시고 옮기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좀 유달리 잘 된 케이스고요. 사실은 잘 안 돼서 묻힌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옮겨서 잘 안 되는 경우가 10번 중에 뭐 8번이고 잘 되는 케이스들이 드물게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그것도 선생님 아시잖아요. 초반 신규 효과가 있어요. 절대 거기에 현혹되거나 휘말리지 마시고요. 근데 너는 옮겼는데 왜 나는 안 돼?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린다고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할게요. 딴 회사 가서도 화이팅이에요. 너 같으면 전하겠니?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선생님. 너무 제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느꼈고, 그 뒤에 대표님과 팀장님으로부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쉽게 옮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계 터전이고 지금 좀 답답하다고 해서 뭔가 옮겨서 답을 얻으실 생각을 하는 거는 더 큰 무리수일 수 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선생님, 저는 3개월 조금 더 쉬었는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일을 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 시간은, 저는 강의를 하니까 괜찮지만 선생님들은 보통 대부분 6개월일 거거든요. 경업금지 기간이. 이 기간을 홀로 버틴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선생님이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버텨야 되고요. 그게 지금까지 홈카페나 사주천공에서 어떤 상담사 트레이드가 없는 이유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홈카페든 사주천공이든 스카웃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10중 90은 헛소문입니다, 선생님. 윗선에서 굳이 일부러 상담사에게 절대 컨택하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자원을.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제가 회사에도 문의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는, 예를 들면은 선생님 어떤 오프라인에서 대표님이나 팀장님이 누구 상담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기 상담사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라 이렇게 컨택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직원을 통해 좀 집단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서비스를 런칭했으니 들어와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상담사 개인을 스카우트하려고 도의를 어긋나서 그건 타사에 대한 공격이에요, 선생님. 타사 상담사를 빼오려고 하는 건 타사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홈카페 사주천공은 일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업계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천공과 홈카페가 큰 어른이에요. 특히 제가 사주천공 대표님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아직 회사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류 중이라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도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알 거 아니에요. 제가 홈카페 대표님께도 여기가 캄보디아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지금 1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기프티콘을 보내면 처리가 되고, 기프티콘이 없었을 때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안 받으면 안 해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안 된다고 했는데 보냈더니 되더라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여기 지금 사주천공이든 사주나루든 일체 회사에서 방침상 규정상 그런 어떤 불편함을 방지하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체 막는다, 좀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하고 상담자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불만 사항이나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반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아마 대표님 포스가 장난 아니셔서 대표님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담사는 없을 겁니다. 절대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거 없을 겁니다, 진짜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고려를 해달라. 그리고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예를 들면 생떼 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객관성을 띠고 주관적이지 않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플랫폼마다. 우리 상담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고개 숙이고 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플랫폼은 절대 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갑이고요, 플랫폼이.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직원께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깍듯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AIRS 기계 버튼식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직원들이 절대 첫 번째 우리 상담사들이 평일 9 to 6, 9시부터 6시 벗어나는 연락을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부터 예의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역시도 상담사들은 어떤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요. 생계와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좀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느 플랫폼이고 정말 상담사에 대한 어떤 존중, 배려는 깍듯한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이 하는 어떤 일 처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담 선생님이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감정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 말 한 끗 차이에 예민해져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자식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내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나는 홀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자식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쇄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는 어떤 누구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상담사들도 생계예요, 선생님. 니들 상담해갖고 돈 잘 벌잖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뼈를 깎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좀 극한의 순간까지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떨 때는 지금 목 끝까지 인내심이 다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동료로서.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부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잘 알죠, 그 마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절대 쉽게 하는 상담도 아니고, 그래서 상호가 존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타로 강사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목표를 이뤘고 또 더 욕심나지 않을 정도로요, 선생님. 저는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다만 여기서 좀 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던 게 지금의 어떤 최정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제이쌤 개인적으로 제이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연봉을 봤을 때 외부 사업 하시는 타로 선생님들 말고요. 타로 사업가 말고 플랫폼 안에 계시는 어떤 상담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아무리 못해도 5손가락 안에는 들지 싶거든요. 상담도 많이 안 한다고 해도. 왜냐면 외부 강의 나가서 선생님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계약 따기도 하고, 워낙에 온라인 강의, 1대1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요. 거기 이제 상담 수요도 있어서, 상담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상담은 점차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지금 영상 강의만 해도 300명이 넘고, 예를 들면 시간의 바퀴가 70명대인데 내년 동시 수강생만 70명대인데 내년 되면 각분이 100명을 넘을 거예요, 분명히. 유니버셜 웨이트 프로형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출판과 정식 어떤 강의 런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신, 혹시 지금 우리 제자 선생님이시면 당연히 그 강의 포함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저의 상담 실력보다도요, 또 저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제자 선생님들의 상담 연륜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로만 제가 가르치지, 또 상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이 가지신 어떤 삶의 지혜와 내공 연륜, 거기에 이제 그런 가치를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 더 욕심내고 더 잘 되겠다 이런 다짐 아니고요. 지금 이미 너무 잘 돼서 더 이상의 욕심 없고요, 선생님. 제가 현업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거예요. 현업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으신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선생님보다 뛰어난 서가 아니고, 퍼즐 조각이 제가 좀 더 튀어나온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에 메꾸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 개념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가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동료로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다 너무 좋아하고 있고, 또 타로를 중점으로 상담 관련해서 단골 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오늘처럼 따로 타로만 중점으로 해서 이제 카드를 예시를 들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입이 원래
많으셨던 분도 확 줄기도 하고 변동폭도 크고 좀 위기감도 많이 느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실 수 있는데 마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옮긴다고 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에 발맞춰 나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을 마련하거나 어떤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유튜브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타 상담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하하는 행위는 절대로 선생님 그런 생각 마시고요. 나는 나라는 자체만으로 고귀하고 선생님이라는 분 자체만으로 좀 특별한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의 인연이 있어요. 왜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를까가 아니고 선생님만의 매력과 선생님만의 어떤 상담 스타일, 그 다음에 사람을 끄는 어떤 매력, 그런 것들은 나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내담자에게 줄 수 있고 또 그런 기운을 보고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말을 잘하고 타로를 잘 읽는다고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내담자를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게 결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내담자한테 그럴 거면 나한테 왜 왔어? 혹은 화를 내신다든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설명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본인 인내심이나 역량 수행 부족이거든요. 철저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친구한테, 엄마한테, 가족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상담사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건데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이 플랫폼이나 주변 상담사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예를 들면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1분 1초가 불안해서 더 거기에 끌려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어떤 플랫폼에 맞춰서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 정도는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선생님 책을 읽으시든 강의를 들으시든 좀 뭐 내가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술을 드시기도 하시고 좀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편이 있으셔야 돼요. 이 제이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카페에 가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여행을 좀 기도하러 간다든지 산에 혹은 그런 자기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쌤은 돈 버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에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 구질구질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을 때 좀 제가 20대를 지나오면서 진짜 조금 더 남보다 잘나면 어떻게든 과시하고 이렇게 꼴시려운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거기에 좀 많이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쌤이 좀 사회와 반대되는 행보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하고 제이쌤 마인드도 개방적이지만 쌤이 혼전순결을 하는 건 그 사회의 어떤 흐름, 트렌드에 질려서예요. 지치고. 그에 반대되는 뭐 선생님 반항심은 아니고요. 그냥 그에 반대되는 어떤 성향이나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제이쌤도 돈을 뭐 아무리 잘 벌어도 그런데 아직도 선생님 굳이 뭐 사지 않고 뭐 차도 그 낡은 차 타요 선생님 뭐 그렇게 하는 건 일부러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만 더 잘나도 우리 플랫폼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잘하네, 내가 더 인기네, 이것 선생님 보는 것도 저는 좀 왜 그럴까 선생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저도 공감을 하는 건 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에 공감하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특히. 그리고 아픈 마음을 들어서 우리가 생계 유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 청춘과 겸허함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한테 많은 어떤 오늘의 발언과 그동안의 어떤 행보로 인해 많은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지극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